되네. 자, 이제 남은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활용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유형은 조금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쭉 뒷부분에 쉬운 유형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들이 남은 건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유리함수에서 일정 부분 x값, 이제 주어지는 게 이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리라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의 그래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저 부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자,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겠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생각을 해봐. 점근선이 있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대. 만약에 3에서부터 5까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만약에 끊어버리면 얘가 계속 내려가서 최소값은 없고 얘가 계속 올라가서 최대값은 절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편이든 오른쪽 편이든 해서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얘가 5다 라고 나왔을 때 요 그래프에서 얘가 당연히 최대값 될 것이고 얘가 최소값 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자체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저 범위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식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5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비교했을 때 더 큰 값이 당연히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렇지만 한번 연습 삼아 그림은 한번 그려볼게. 자, X축, Y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아, 민기가 없으니까 시킬 놈이 없네. 동화가 해야지 뭐. 첫 출발은 내가 할게. 점근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 아, 그래서 3에서부터 5까지구나. 그럼 저쪽 편은 솔직히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쪽만 주로 보면 된다는 뜻이네. 자, 그럼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 2분의 1.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겠죠? 비례상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는 3에서부터 5까지니까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네. 그럼 결국 여기에서부터 요까지의 값에 대해서 최대값은 당연히 5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정도만 판단한다면 대부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미지수가 당연히 없을 때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서 최대값 가지고 어디서 최소값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 일단 첫 번째 출발은 요런 정도 할 것이고,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만약에 판단해서 내가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 않겠니? 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이 다음 문제인 얘를 봤을 때 X값이 A에서 최대값고 알 수 없구나.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어느 하나가 2고 A, B 둘 중에 하나가 3이다 라는 거에서 그냥 A 플러스 B 하면 답은 5.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다. 그지? 자, 그렇다면 요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2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점근선을 봤을 때 1이야. 그렇다면 1. 요번 요렇게 좀 편법을 해보자. 2. 자, 비례상수가 양수죠?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2에서부터 3까지가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X값이 2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얘가 A, X값이 3에서 최소값까지는 얘가 B다라고 해서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요게 쭉 나와 있는 문제들. 크게 어려운 바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레벨 2야. 레벨 3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그럼 레벨 3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한번 가보자. 고난도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일단 천천히 그려볼게.
최대값이 3일 때, 비례상수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X절편, Y절편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점근선만 그려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Y축을 그리고 X축을 그리고 출발을 할게.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하자. 그 다음에 Y가 4가 되겠지? 4.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범위를 가지고 출발을 해줘야 돼. 우리가 찾는 범위는 그래프가 여기 0에서부터 여기에 대략적으로 4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최대값이 3. 이 최대값이 3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야. 비례상수가 만약에 양수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4보다 높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상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것 때문에 고난도로 하나 나온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4 집어넣었을 때 3 나온다라고 하면은 K값은 쉽게 찾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례상수가 양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만 판단하시면 최대값의 값 때문에 판단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 문제가 되는 조금 신경 쓸 중 정도의 유형. 그 다음 유형은 그냥 기본적인 유형. 22번이 좀 어렵네. 다 그랬습니까? 뭐 40원에서 3 나온다 해서 K값 구하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 됐죠? 자, 21번 유형 가보자. 얘가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초반에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 책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했었죠. 점근선은 대칭점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오라고 한 번 더 해놓은 거고. 그럼 우리가 필기할 것들은 이런 건 정도 하면 되겠네. x절편, x는 환희 어머니? 시오야 뭐니? 저식에서? 대칭점 2개랑 x절편, y절편, 비례상수 총 5개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졸리니 환희야? 죽을래? 하지마! x절편? 응. 그렇지. 분자를 영어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앞쪽에 적었지만 한 번 더 적어. y절편. 형사가 뭐니?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밖에 안 남으니까 상수항의 비율. 그래서 뭐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 d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자, 그걸 가지고 대표 유형을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뭐 묻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프를 그려서 가볼게. 연습 삼아 한번 할 테니까 잘 봐요. 자, 일단 식으로 하는 거 먼저 갈게. 저식을 표준형으로 바꿔. 분모 3x 마이너스 6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2가 점근선이 될 거네.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했더니 3분의 1. 그러면 점근선의 y는 이쪽에 적어야 되겠지. 표준형으로 했을 때 3분의 1. 그럼 비례상수는 어떻게 찾느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를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 7 이렇게 만드는 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한 가지 했다. 비례상수까지.
그럼 요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4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3분의 1. 여기 3분의 1. 자, 이제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x절편.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 마이너스 6분의 5.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5를 요쯤으로 이렇게 할게. 그래프까지 그려놓으시고 하나씩 해석을 갈게. 자, 일단 정의역은 x값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맞는 거고, x는 2, y는 3분의 1, 2번까지 맞는 거죠. 3, 4분면을 지나고 있다. 얘가 틀린 거야. 얘가 답이야. 그 다음에 비례상수를 할 때는 7이 나왔어. 근데 그 7이 나왔을 때 x의 개수가 똑같은지를 꼭 봐줘야 돼. 다르면은 비례상수가 그게 아닌 거야.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제 되는 거고, x절편 마이너스 5,0, 5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4분면을 지금 다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만 잘 그리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856번은 별표를 쳐놓읍시다. 얘는 그냥 레벨 3가 아니고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럼 요건 다 기본적인 문제인데?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볼래? 하나 더 할게. 왜 승리의 손을 억지로 들게? 형사가 더 했으면 좋겠어? 네. 번호를 불러봐. 뭘로 해볼까? 괜찮을 것 같아? 정말이니? 자, 유형 22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유형 22는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래. 자,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 대부분 기울기 부분을 미지수인 m이나 a로 많이 두는 요런 풀이가 시작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걸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건 연립이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가지고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와 직선을 연립하는 건 똑같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D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때에 따라서 범위가 나왔을 때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작업, 특히나 요거를 빼먹었을 때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 거는 꼭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귀찮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만나지 않도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에. 그래서 대표 유형 대신에 요걸로 갈게. 어차피 작업은 똑같습니다. 자, 만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작업으로 연립을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x-1, x 플러스 1 얘랑 kx 플러스 1 귀찮더라도 이렇게 연립을 꼭 해줘야 돼. 자, 적으시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하면 뭐가 되지? 0은 kx의 제곱, 그 다음에 x는 사라지네.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이 있고 저게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연립반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대. 자,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판별식 D 0보다 작다를 써줘야 되겠죠? 어려운 반 아닐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크고 k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일단 이 범위에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나왔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7.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은 틀린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작업, 그래프로 갑니다. 자, 점근선 X는 1, Y는 1,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프가 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요번에는 M이 아니라 기울기가 K네, 그지? 자, 그러면 요 점 1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1. 그러면 만나지 않도록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때가 지금 는영으로 만들면 K 값이 마이너스 8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보다 커야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런데 만나지 않는다 했는데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물론 0보다 작은 거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K 값이 0이어도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를 구하면 얘 두 개 또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8보다 크고 K 값은 0 이하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는이 붙어야 돼.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물론 또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도 답이 틀려져 버리죠. 달라져 버리죠. 여기까지 구하면 정수 K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인데 최종적인 정답은 0이 돼 버리는 거니까 최소값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작업. 자, 59번 한번 풀어보시죠. 요거와 거의 흡사한 거기 때문에 59번도 한번 풀어봐라. 요번엔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도 확인해 줘야 된다.
비슷한 속도로 푸셨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나왔을 때는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점근선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 문제를 제대로 좀 풀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잘 기억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물론 판별식에서 0보다 크다가 나왔지만 그래프에서도 0보다 커도 교점이 없죠? 그러나 는0이 돼도 교점이 없기 때문에 A 값은 0 이상이라는 정답을 내야 되겠죠? 의문 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유리함수랑 직선 만난다 하면 판별식 한번, 그래프 한번. 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넘어가도 되겠니? 자, 이제 쉬어가는 코너 23번, 24번, 25번 3개의 유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합성함수나 이런 거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유리함수를 가지고 집어넣은 값 나왔을 때 또 집어넣고 해서 반복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딴 반에서도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것들. 자, 합성이란 말은 이거 합성함수에 똑같이 나왔던 것들을 그냥 한 번 더 적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문제 왔을 때 F에 2, 이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분의 5? 아, 해야 되겠네. 여기는 대답이 없네. 그러면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얼마니? 8. 그래서 답은 3번. 뭐 합성만 나와 있지 유리함수식이 그냥 나와 있다 밖에 없어. 요런 것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기 싫은 게 이건데 너희 반한테 해줄게. GF의 GX 그래프. 그래서 직접 유리함수식을 해가지고 유리식에서 우리가 번분수 나왔을 때 그 식을 간단히 만들어서 뭔가 한 가지 더 하시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GX라는 것을 집어넣으래. 결국 G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X 플러스 2 이렇게 하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걸 생략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GX식을 집어넣자. x-1분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x-1분의 2x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식을 정리만 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우리는 분모가 걸리적거리니까 곱할게. 곱하기 x-1을 곱해. 그랬더니 여기는 2x 플러스 1 여기다가 곱하면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도 2x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하시오 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식 자체가 4x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간단히 나왔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분모를 역으로 만든 x값 4분의 1. 그 다음에 y는 x의 개수의 비율인데 x가 없잖아, 그치? 분자에. 그럼 4분의 0이니까 0. 요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는 정도. 식으로 나와서 합성되는 게 요런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요게 24번 유형도 이어진다. 24번 유형도. 그래서 24번 유형은 대표 유형 하나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 식 나중에 잘 한번 다시 해보시고. 자, 24번 유형 거듭해서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작업들이죠. 요것들 가볼게. 몇 번째 반복되는지 그것만 찾자. 일단 3을 집어넣으시오.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여기서부터 F1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다, 그지? 자,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지? 3분의 2 맞나? 맞죠? 그러면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나? 3, 맞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반복되네. 그러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산수 계산인 유형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게. 왜 유리함수까지 합성을 또 이렇게 또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비로소 너희가 처음 접하는 유리함수식의 역함수 관계를 하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1차 함수보다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게 유리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 f라는 식이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작업 x하고 y를 바꿨죠. 그런 다음에 y는 꼴로 해서 x에 관한 블라블라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f의 역함수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작업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있네. x, y를 바꿨네.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식을 정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래서 너희는 요 식을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자.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부호를 반대해서 cx-a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요거를 적어 놓자. 얘가 f의 역함수 x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fx면 동아 왜? 창밖에 귀신 있어? 왜 이렇게 창밖을 쳐다봐? 됐습니까? 유리함수는 절대로 xy 바꿔서 y는 꼴로 정리하는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f의 역함수와 fx식을 봤더니 뭐만 바뀌어 있냐면 분자의 x의 개수와 분모의 상수항이 이렇게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가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우야, 눈을 감어 왜? 피곤해? 이따 좀 쉬는 시간 좀 가질까 많이? 좋았어. 피곤할 때 다 피곤해한 것 같아 지금. 시우도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잘 모르겠고, 환희도 지금 장난 아니고. 불 끄고 자? 유일하게 너희 반에서만 맨날 그랬잖아. 딴 반 지금 그래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요것만 바꾸면서 부호 반대하는 것.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분모의 x쪽과 분자의 상수항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것만 생각하면 역함수를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작업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요것만 딱 외우면 끝나. 여기는 절대로 다른 작업으로 문제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대표 유형 가볼게.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볼게. 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 있는 3x랑 여기에 있는 2랑 플러스 2는 바뀌지 않고 여기에 1이 존재하지? 그럼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 반대해서 마이너스 1. 여기가 a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ax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요 두 개가 같아져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2, c 값은 3. 이렇게 해버리면 역함수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하품하고 난리 났다. 오늘따라 왜 그러지 다들? 됐습니까? 아... 1881번 별표 쳐놓으시고, 밑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걸 풀어줄 거긴 한데 너희가 거의 이 문제 해석에서 일단 적어는 놓고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웠는데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게 점근선이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래프여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생각해놔.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 이걸 모르면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문제 어려운 게 하나 있었고, 요거 한 문제 하나 있었고, 요 두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좀 생각해 와서 내가 어떻게 풀이를 해줄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갈게. 아니, 마지막은 아니지. 요 유형에서. 그러면 또 쉬운 유형 또 간다. 자, 우리는 이거를 생각합시다. fx는 이 작업을 한 거래. 이 작업은 fx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항상 해왔던 것들은 뭐냐면 평행 이동이 나오면 대칭점을 가지고 뭔가 하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칭점. F쪽의 대칭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A, X 계수의 비율 2. 그러면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A 플러스 4,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더니 얘가 F의 역함수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F의 역함수를 찾는 것은 이 대칭점을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X좌표, Y좌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를 바꿔서 2,A다 라고 해서 A 값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나 조건으로 가볼게. 비례상수. 자, 비례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를 분자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b다 라고 할 수 있네. 그게 여기에 있는 비례상수 3과 같아야 된다. 3. 따라서 b 값은 7.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대칭점 구하는 거 빠른 방법, 비례상수 구하는 빠른 방법,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방법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A값, B값이 더 빨리 구해지는, 그래서 고난도가 아닌 유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까지 뭐 어려운 유형 있으면 얘기하시고, 역함수 만드는 방법 잘 기억해 놓으면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26, 27 또 쉬어가는 코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남은 28, 29가 유리함수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만 하면 되겠네. 됐지? 간다. 자, 다음 유형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유리함수에서 F와 F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 그럼 식이 나와 있으면 식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더 빠른 방법은 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즉 대칭점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F와 F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대칭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x, y를 바꿔도 서로 같다.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요 유형은 그냥 껌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다 적었니? 간다? 좋을 때 빠르게 나가야 되겠다. 쉽게도 진짜. 자, 대칭점의 x좌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대칭점의 y좌표 a. 이랬을 때 요 놈 때문에 역함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서로 같다.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도 적을 필요 없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2니까 a값이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f3을 구하면은 7. 너무 쉽다. 저 내용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내가 빨간색으로 한 것들은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 27번. 다 죽었어, 씨. 하품 한 명 할 때마다 한 유형씩 빨빨 나가버려.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다 졸고 그러지? 한이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어제 일요일날 불일요일을 보냈어? 왜 잠을 못 잤어? 아니, 그건 거짓말 말고 진짜 공부했니? 아, 대답 못 하잖아. 역함수가 필요한 것만 좀 생각해 볼게. 일단은 가볼게. 자, 당연히 여기서 얘는 항능함수니까 뭐 생각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f 역함수의 4만 구하면 되네. 원래 방법으로면 는 4 나오는 x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건 1차식이 아니니까 조금 복잡하네. 그래도 연습3 한번 가볼게. f의 역함수 x 구하는 방법 가보자. 분모의 x 변함없다. 분자의 상수 변함없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1이 여기로 가면서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쪽에 있는 3이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반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러면 f의 역함수 4라는 것은 4를 직접 집어넣어보자. 5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라고 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3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밑에 문제 풀어볼래? 아, 바로 밑에 문제 풀지 마. 91번 풀어봐. 91번. 그러면 만약에 이 91번 맞추면 요 유형은 다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 다 맞추면 일찍 쉽게. 이 교시에는 테스트 풀고, 테스트 질문 받고, 책 숙제 질문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남으면 진도 나갈게, 그러면. 시오 답 나왔니? 몇 번이니? 풀고 있는 거 아니었어? 사진이 나왔니? 졸았니? 잘 안 되니? 얘기해줘. 답이 뭐 나오는데. 1번 나오십니까? 안 나온 사람 얘기해봐.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다 나왔어, 1번? 쉴까? 그래?